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성군이 폐광 절차를 밟고 있는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부지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국내 대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자유롭게 약을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 2곳이나 문을 열 계획이지만 뾰족한 교통대책이 없어 벌써부터 일대 혼잡이 우려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신고부터 입증까지 모두 피해자가 떠맡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해상폭력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자체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환경 문제와 적자로 문을 닫은 폐광 지역이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의 장소로 꼽히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 공장이 문을 닫은 장성군도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폐광 개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장성 고려시멘트가 문을 닫으면서 폐광 절차를 밟고 있는 건동광산입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을 생산하는 곳으로 총 길이 55km, 깊이 221m로 국내 갱도 중 가장 깊습니다. 장성군이 건동광산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광산의 특성상 사계절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보안성과 재난 대응에도 뛰어나 데이터 센터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갱도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추세입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LS그룹은 최근 장성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15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2030년까지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0월 중에 저희가 건동광산 개발 계획 및 그리고 타당성 조사 영역을 통해서 건동광산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지 데이터 센터나 관광이나. 그러나 적지 않은 사업비가 걸림돌입니다. 광산 개발을 위해선 고려시멘트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최대 1,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멘트 측은 장성군이 기계 설비가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 광산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가령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크게는 이제 지방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국고 보조나 국고 지원이나 도 지원에 저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고 향후에 경기가 좀 풀리면 민간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폐광이 이제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또 다른 폐광 지역인 화순 탄강에도 데이터 센터 건립 등의 새로운 미래 산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을이 한층 더 깊게 느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21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7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피부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선선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1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고요. 내일과 모레 역시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형마트처럼 자유롭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도 2곳이나 문을 열 채비를 마쳤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텐데 뾰족한 교통대책은 없어 벌써부터 일대 혼잡이 우려됩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에 문을 연 국내 1호 창고형 약국. 건물 주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도 보면 한 9시 반 정도 되면 여기 벌써 만차가 돼요. 광주에도 창고형 약국이 이번 달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만 560제곱미터,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주차장을 갖췄다지만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42대 뿐입니다. 주차장 출입구가 협소해 차량이 교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대는 평소에도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는 지역. 대형 약국까지 영업을 시작하면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너무 심해요, 여기요. 여기 잘 안 들어오려 하는 이유가 주차난 때문에 그러거든요. 찍어요. 10분 이상 차가 정차돼 있으면. 그래서 아마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실제로 이 창고형 약국의 개점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신문고와 관할지자체로 접수된 민원 중 40%는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역시나 이번 달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의 또 다른 대형 약국도 주차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등 주변 대중교통 환경은 나은 편이지만 주차 공간이라곤 15면뿐. 이마저도 절반은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역세권이고 유동인구를 보고 차린 거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이제 주차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대형 약국이 영업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텐데 뾰족한 교통 분산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는 교통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복잡한 곳인데. 규정 없다, 해법 없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간 최악의 교통 대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정체불명의 피해 사례가 광주 말고도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제에 악용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관련 업계는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 입증부터 신고까지 모든 부담은 피해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처음 사례가 확인된 신용카드 무단 결제 피해. 보도 이후 강원도 원주, 횡성 등에서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벽에 수백만 원이 결제된 것도 황당한데 피해 입증부터 신고까지 모두 피해자의 몫입니다. 카드사와 결제 사이트인 놀유니버스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놀유니버스 측의 업무 비협조를 민원 즉시 부정 사용을 판단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가맹점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반대로 놀유니버스 측은 자신들은 단순 중개 플랫폼일 뿐 부정 사용 여부를 밝히는 일은 온전히 카드사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다 못한 피해 고객이 직접 문의해도 예약 번호를 알아와야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예약 번호를 알아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예약 번호를 알겠어요? 저희가 결제한 게 아닌데. 다수의 시중 카드사에 접수된 유사 피해 신고 사례만 100여 건. 그런데도 어디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신종 해킹 사기는 아닌지 어느 기관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품 홍보에 열을 올릴 때와는 달리 정작 피해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소비자들 분통만 터집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비대면 금융거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주택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 ENC가 주택개발 시공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챔피언스시티 개발사는 우선협상 대상자 가운데 한 곳인 대우건설과 개발계획 등을 협의한 뒤 연말쯤 본계약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발주처와의 계약 조건 문제 때문에 참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따른 현장 안전사고로 인해 정부의 압박을 받은 데 이어 광주시와 최근 SRF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광주 지역의 여론이 악화된 것에 대한 부담이 사업 포기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성군 의원이 관급공사 계약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곡성군청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어제 곡성군청 재무과에 수사관을 보내 수해복구와 관련해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현직 군 의원이 수해복구공사 계약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에는 2곳의 시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삭발까지 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폐차 반대! 울분의 구호 속에 줄지어 앉은 무안 주민 대표들의 머리카락이 차례로 잘려나갑니다. 빗속에 군청 앞으로 모여든 100여 명의 주민들. 삭발까지 감행하며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 이미지가 훼손돼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이 생기고 유해물질 배출로 건강권까지 침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 무안군과 삼양은 남학 신도시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의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립이 추진되는 곳은 무안군 청계면과 삼양읍 2곳. 각각 인근 1km와 3km 거리에 국립목포대학교와 남학 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처리 용량도 논란입니다. 각각 하루 57톤과 36톤 규모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데 이는 목포 무안 지역의 하루 평균 의료 폐기물량 5톤의 18배가 넘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지역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전국의 폐기물이 전남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이 같은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사태를 방관한 무안군의 태도에 대한 주민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절차상 주민공청회 등의 대상이 되는 인근 주민들도 정작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안군 이쟁넷이 아니라 무안 삼양읍에 게시판에 따로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은폐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48톤의 더 작은 규모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목포시. 그런데 2배 규모의 의료 폐기물 시설 추진을 두고도 미지근한 태도를 일관하는 무안군에 대해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는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주민들의 말이 여러 개 심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사측하고 여러 개 안 좋은 유혹이 있지 않나,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무안군 의회는 뒤늦게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 무안군 집행부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모든 행정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설 건립을 저지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안군은 여전히 허가 권한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22일 추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가 신규 예산 19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전기자동차를 288대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272대, 전기 화물차는 16대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중대형 승용차 기준 최대 91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 기준 최대 1,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광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과 단체로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모색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러프 교수가 기조 강연을 통해 그래핀 연구의 성과와 미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포럼은 DDD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오늘까지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고 산업,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특강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들은 국가 균형 성장을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보고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의 발전 중심부와 3개의 특별 자치도를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합니다. 비수도권을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역으로 대전환하자는 제안이 바로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자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산업을 지정해 육성하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지방을 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역 전략산업에 공급할 인재 양성과 거점 국립대학 혁신,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은 교육부의 몫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국토교통부가 해야 할 역할도 많습니다. 예타 면제라든가 또 신속 예타 아니면 좀 예타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서 속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입니다.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를 신설해 지자체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이항과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통합지수 등입니다. 또 지방세 감면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혁신 지원 금융, 청년 인재 양성 등 범부처 종합 지원 패키지도 마련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위해 대통령과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남은 건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는 겁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을 찾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의제로 선정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5일 만에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가지 국정과제 가운데 50번째 세부과제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명시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워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의제에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는 단서는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가 정치권과 실질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고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세종의 한 농장에 들러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서남부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육상으로 끌어오기 위한 양육점이 고창 대신 부안으로 확정되면서 부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점부터 시작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놓이게 되는 부안의 내륙 주민들은 한전과 행정당국이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부안 군민들이 송전탑 반대가 적힌 깃발을 들고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추가적인 송전선로를 필요로 하는 전기 공동 접속 설비, 이른바 양육점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양육점은 서해안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2.4기가와트의 전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지점으로 여기서부터 신정읍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설치됩니다. 당초 양육점 부지는 고창 일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해까지 1년의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이곳 부안 변산면 일대로 정해졌습니다. 이미 발전 부지와 가까운 고창에서 추진되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뒤 전북도 차원의 민관협의회가 꾸려져 부안이 새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해안에 접한 변산면 일대 주민 대다수는 별 피해가 없을 거라며 양육점이 변산해 오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쪽으로는 반대, 우리는 찬성. 제일 우선이야, 여가. 제일 우선이다. 우리가 반대를 현실 안 하면은 못 된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반면 양육점을 출발한 송전선로와 이를 이어줄 송전탑 건설을 위해 논과 밭, 마을 뒷산을 내줘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극심합니다. 95%는 몰랐을 거예요. 거기에 논이 팔리질 않아요. 그것만에 땅값이 거래가 안 되고. 특히 한전은 이미 부안으로 양육점을 확정한 뒤에야 설명회를 열었고 이때에도 주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만이 많습니다. 투명성이 결여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공개로 입선의를 한다 합니다. 왜 주민은 항상 빠져 있습니까? 1인 시위 등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부안군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송전선로 건설 현황 조사와 피해 대응을 주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양육점과 송전선로를 둘러싸고 부안군과 한전, 주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제1동포 공동체의 삶을 조명하는 한일 예술인들의 축제가 다음 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일본 우토로 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광주와 일본의 진보적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예술 축제는 식민과 이주, 차별의 상징인 우토로 마을의 경험을 예술로 재해석하고 공생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이번 축제에서 광주의 미술인들은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담은 대형 걸개 그림을 도시자대학 등에 설치하고 가수 김원중은 바위섬과 직녀에게 등 대표곡을 부를 예정입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광주 여성영화제가 오는 11월 6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우리는 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광주 여성영화제는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비추며 연대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영상예술에 담아 상영합니다. 올해 여성영화제는 6년째 계속해온 단편영화 경쟁에 더해 장편영화 경쟁을 새로 도입했고 장편 8편과 단편 12편의 본선 진출작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출근길 기온은 21도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7도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평년 기온 수준으로 피부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오늘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7도에 그치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약한 비출기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점차 더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말이면 최저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